안녕하세요. 친절한 부동산 대표 장성욱입니다. 오늘은 군자역 주변으로 오피스텔을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영상을 좀 업데이트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신축 첫 입주하는 두 개의 현장이 있어서 제가 오늘 그 현장에 며칠 전에 방문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금일 영상을 촬영해 볼까 합니다. 혹시라도 세종대학생이나 아니면 7호선이나 5호선 그리고 그 일대 주변으로 해서 직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일 영상 보시고 편하게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친절한 부동산은 그 군자역이 아닌 한 정거장 더 떨어져 있는 어린이 대공원 주변의 오피스텔까지도 다 취급하고 있으니까요. 그 주변까지도 해서 확장해서 만약에 오피스텔을 찾으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영상의 기본 베이스는 제가 이제 관리하는 블로그를 토대로 해서 그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혹시라도 제가 이제 뭐 혹시 발음이 안 좋다거나 아니면은 그 제 말을 잘 못 알아듣겠다거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친절한 부동산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면 네, 보다 정확한 그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소개해드릴 현장은 스테이더 디자이너스라는 오피스텔이고요. 해당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금 있는 하양사거리에 친절한 부동산이 있는데 요 하양사거리 바로 옆에 보면 디자이너스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그 디자이너스 그룹에서 호텔 쪽을 시공을 주로 했었는데 처음으로 오피스텔에 도전했던 현장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내부가 굉장히 약간 호텔 느낌이 나는 그런 오피스텔 구조라는 거. 그래서 약간 세련된 느낌? 그 주변에 기존에 볼 수 없었던 그 세련됨이라든가 그 뭐 포인트들이 좀 살아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여성분들에게 좀 인기가 많았었고요. 이런 부분들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디자이너스 오피스텔과 관련된 뭐 전세나 월세 시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작성해 놨던 포스팅이 있으니까 블로그 내에서 클릭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두 현장의 간단한 기본 정보와 그 현재 사실상 전세는 모두가 빠졌기 때문에 그 월세가 대략 어느 정도 그 한다라는 것 정도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축물 정보부터 제가 보여드리겠는데요. 디자이너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총 그 178실 전체 올 복층 오피스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위치는 군자동 473의 21회 두 필지에 건물이 올라가 있고요. 연면적이라든가 건축 면적, 용적률 이런 부분들은 다 참고하시고요.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네, 내부 구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당 사진에 보이는 곳이 스테이더 디자이너스 오피스텔의 대표 A타입이고요. 지금 사실상 B나 C타입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에 공급된 물량들이 적다 보니까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소개시켜드리는 이 A타입을 기준으로 현재 물건들이 남아있고 대략 어느 정도 시세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 정도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내부 구조를 쭉 보시면 들어가는 입구 뭐 이제 호실별로 뭐 홀수 호실이냐 짝수 호실이냐에 따라서 화장실과 싱크대 방향은 이제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 같이 이제 참고해 주시고요. 들어가는 입구 기준으로 일단은 세면대가 좌측에 있는 호실을 제가 찍어 왔는데 좌측엔 바로 이제 신발장 그 옆으로 해서는 이렇게 이제 사진에서 보시면 전자레인지가 기본 옵션으로 빌트인이 되어 있는 거. 요 전자레인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 있고요. 요게 기존에는 약간 이런 스타일의 오피스텔들이 없었는데 그 근래 한 2년 정도 사이에 분양했던 현장들은 대부분 보면 이런 전자레인지가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는 현장들이 은근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보시면 복층의 조금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생각보다 단층 오피스텔에 비해서 수납 공간이 적은 부분들을 좀 짚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기존까지는 디자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쪽 냉장고 옆으로 해서 이제 여기 수납장 있는 쪽에 책상, 요게 이제 회전식 테이블이거든요. 요렇게 들어간 거 위아래로 해가지고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고 바로 맞은편 계단 공간 옆에 보시면 이렇게 또 수납장이 같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확인되시죠? 그리고 이렇게 회전식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책상과 함께 이제 다용도로 이제 쓰실 수 있게 뭐 식탁이라든가 아니면은 책상을 좀 멀티로
두 곳으로 나눠서 이제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구조가 돼 있었고요. 계단 경사도 같은 경우에는 그 경사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제 물론 이 부분도 안전 문제랑 직결이 되는 부분이긴 하는데 계단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회전식으로 계단을 설치해놔서 생활하시는데 크게 이제 불편함 없게, 그러니까 복층 올라가는데 최대한 경사가 완만하고 편하게 올라가실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놓은 구조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복층 윗공간인데요. 이 복층 윗공간 같은 경우에도 그 뭐 싱글 침대 정도 하나는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에 한쪽에 보시면 여기 표시해 놓은 것처럼 그 수납 공간이 또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지간히 이제 짐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모두 수납을 하시고 편하게 거주하실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장점이었고요. 해당 호실 같은 경우에는 A타입 내에서도 이제 고층에 제가 남향 쪽으로 이제 찍다 보니까 하루 종일 이렇게 채광이 잘 들어왔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디자이너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정말 이뻤는데요. 화장실에 보면은 물론 이것도 뭐 개인 취향에 따라서 뭐 달라지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렇게 호텔 느낌 좀 나는 타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고급진 타일을 많이 썼고요. 그리고 한켠에는 이렇게 이제 세면대와 그 변기 외에 따로 이쪽에 그 샤워 부스가 있었다라는 거. 지금 화면상에서는 안 보이실 텐데 여기 보시면 변기에는 기본 옵션으로 이제 비데도 같이 설치가 돼 있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주 신는 신발은 아래다 이제 꺼내서 신을 수 있게 그 신발장 아래에는 좀 여분의 공간을 만들어 놔서 자주 신는 신발을 좀 편하게 비치하실 수 있게 해놨고요. 센스 있게 이렇게 그 신발장 아래에 이제 조명까지 들어오게끔 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눈에 띄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여기 이제 복도에서 보시면 총 2대가 설치가 돼 있었는데요. 엘리베이터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앞뒤로 열리는 약간 이제 병원이라든가 지식산업센터 일부에서 이제 제가 봤던 구조인데 요런 게 은근 요즘에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현장들이 좀 있었으니까요. 같이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엘리베이터실에서 내리는 방향에 CCTV는 한 대만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건물 외관이고요. 디자이너스 그룹에서 그 만들었다 보니까 요 디자이너스 호텔을 보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요 스테이 더 디자이너스라고 요 디자이너스 호텔에 들어가는 로고가 같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다음으로는 B타입. B타입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C타입과 함께 지금 물량이 워낙에 적게 공급이 돼 있다 보니까 거의 매물 자체가 없다라고 보시고 접근하시면 되고요. 은근 B나 C타입을 많이들 이제 찾으시는데 지금 물건이 생각보다 없어서 잘 알아보시고 오셔야 미리 이제 방문 전에 무조건 연락은 주셔야 되지만 B나 C 같은 경우에 거의 없다라는 마음을 먹고 그냥 나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B타입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뭐냐면 일단은 진짜 이건 더 호텔식 느낌이 나는 게 A타입 같은 경우에는 세면대가 이제 화장실 내부에 있었죠. B나 C타입 같은 경우에는 그 세면대가 외부에 빠져 있었고요. 그리고 약간 이런 부분에 수납 공간을 만들어 놔서 이 부분도 옷을 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던 공간인 것 같긴 한데 이 공간이 약간 그 차단벽 같은 그래서 방과 현관이 이제 주방과 방이 약간 좀 구분된 그런 느낌을 주도록 좀 설계가 돼 있었던 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현관문을 열었을 때도 여기가 보시면 요 방향 안쪽이 지금 환하게 비추는 쪽이 지금 방이거든요. 저 룸이 문을 열었을 때도 바로 보이지가 않아서 그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사생활 보호가 자체적으로 좀 되는 그런 구조였고요. 지금 세면대가 바깥쪽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안쪽에는 이렇게 변기와 맞은편에 이제 이쪽으로 보시면은 샤워 부스가 같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앞선 A타입보다 B타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쪽 방향으로 뻗어 있는 위에 복층 공간에 수납 공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눈에 띄시죠? 맞은편으로 이제 계단 올라가는데도 A타입과 동일하게 회전식 구조로 이렇게 지금 회전식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방 내부는 이렇게 지금 들어오셔서 안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수납장이 되게 폭이 넓고 뭐 깊은 그런 느낌보다는 조금 얇은 느낌이긴 했지만 이렇게 굉장히 센스 있는 부분들이 전 이런 부분들이라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면대 옆에 수건 같은 거 이제 수납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주방 옆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수납 공간들이 또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그 제가 위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이제 복층 공간에까지 다 만들어 놔서 어지간히 짐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크게 불편함 없이 짐을 다 수납하시고 거주하실 수가 있는 구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이너스 오피스텔의 C타입이고요. C타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네, 이제 현관 입구 문을 열었을 때 이제 이게 정면에 보이는 공간이거든요. 요 정면으로는 화장실과 이쪽에 보시면 세면대,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싱크대가 같이 나와 있는 구조였다라는 거. 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는 문을 열었을 때 바로 어떻게 보면은 뭐 방 내부가 보이진 않는데 조금 들어와서 보면은 살짝 이제 보이는 구조. 그래서 B타입보다는 뭐 이제 사생활 보호 자체 기능이 조금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A타입 대비는 그래도 훌륭한 수준이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B타입과 C타입은 지금 물량이 거의 없다라는 거 꼭 참고해 주세요. 네, 전체적인 이런 느낌들은 그냥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임대로 나와 있는 현재 시세들은 여기는 이번에 정부에서 오피스텔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규제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일반 사업자로 내셔서 뭐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사무실 같은 용도로 이제 쓰는 그런 용도의 매물들이 좀 많이 남아 있었고요. 일반 주거로 주택임대 사업자가 나져 있는 그런 임대 물건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 꼭 참고하시고요. 전입신고를 안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으시겠지만 전입신고라든가 연말정산을 하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주택임대 사업자가 내져 있는 호실들로 가시는 게 아무래도 나중에 주인분들이랑 트러블이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임대로 나와 있는 시세는 그냥 현재 광고들 올라가 있는 것들 보면 대부분 70 전후에서 한 75 정도가 시세였고요. B나 C타입 같은 경우에는 뭐 75 전후에서 뭐 이제 고층의 물건이 혹시라도 남아 있다라고 하면은 그 이상을 더 부르지 않을까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와서 정익제이타워 2차. 솔직히 제가 개인적으로는 군자역 주변에서 가성비가 좋은 오피스텔을 권해드린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정익제이타워 2차를 좀 많이 추천하는 편이고요. 그렇다고 디자이너스가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디자이너스는 그 안에 굉장히 약간 디자인적인 요소를 살려가지고 오피스텔을 이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가성비랑 이제 실용성을 따지신다라고 하면은 정익을 권하지만, 그게 아니고 나는 굳이 내가 오피스텔까지 왔는데 물론 그런 것도 따지긴 하지만 나는 디자인 외적인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디자이너스 오피스텔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정익제이타워 2차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일전에 포스팅을 해드린 게 있기 때문에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주력으로 공급된 타입 한 가지만 이제 소개시켜드리고 금일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일단 지금 지도상에서 보시면 이 군자역 보이시죠? 군자역을 기준으로 해서 군자역 1번 출구에서 이쪽으로 쭉 가시면 있는 오피스텔 현장이 여기가 이제 B핀이 여기서 보시는 정익제이타워 오피스텔 2차고요. 그리고 A핀의 위치가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디자이너스 오피스텔이라는 거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 다 지하철역과 워낙에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도보로 뭐 1분에서 뭐 진짜 천천히 걸어 가셔도 1분 30초 정도면은 가실 수 있는 거리가 아닐까. 현장에 나와서 직접 보시면 두 오피스텔이 서로 마주보고 대로변을 대로변을 끼고 있는데요. 정익제이타워는 정확한 동명칭이 중곡동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스테이더 디자이너스 군자 같은 경우에는 군자동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여기서 보시는 이미지서부터가 정익제이타워 2차고요. 정익제이타워 2차 같은 경우에도 화장실이 디자이너스의 B나 C타입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면대가 외부로 빠져 있는 구조였다라는 거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눈에 띄는 부분, 그러니까 스테이더 디자이너스 오피스텔과 차이가 나는 부분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창문을 좀 유심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창문이 디자이너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단일창이어서 창문이 한 겹만 이제 이렇게 한 45도 정도 살짝 열리는 구조여서 정익제이타워 대비해서는 사실 환기나 이제 통풍 같은 부분들이 조금 이제 미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요. 근데 이제 정익제이타워 같은 경우에는 이중창이라 이 부분 창문 절반이 이쪽으로 완전히 열린다라는 거. 그래서 환기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상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경험상에 의해서는 디자이너스보다는 좀 더 잘 되는 그런 구조였고요. 기본 옵션으로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에어컨 옆에 공기전열 교환기가 있어서 미세먼지도 이제 걸러주고 내부에 이제 창틀 주변에 결로 같은 것도 이제 방지시켜주는 그런 옵션이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 있다라는 게 장점이라는 거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익제이타워는 디자이너스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자레인지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었고요. 다만 이제 화장실에
비대가 디자이너스에는 있었는데 정익제이타워 2차에는 없었다라는 거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보시면 회전식 테이블, 그러니까 책상 같은 거는 없는데 요런 회전식 책상은 아니고 여긴 직진식, 그러니까 수납식인데 요 부분을 이렇게 문을 개폐하고 쭉 당기면 이제 식탁 같은 게 이제 나오는 그런 구조로 돼 있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공기전열 교환기가 요 에어컨 옆에 요 옵션입니다. 같이 봐주세요. 그리고 정익제이타워 같은 경우에도 경사도를 상대적으로 이제 완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도 부분 이제 이렇게 회전식으로 만들어 놨긴 했는데 요 부분에 대한 경사도는 제가 체감하기에는 디자이너스가 정익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완만했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층 층고가 지금 여기서 보시면 요 위층에 요 층고 있죠. 요 층고가 그 디자이너스보다는 한 10cm 이상은 정익제이타워가 더 높았다라는 게 이제 좀 차이점이고요. 그 복층 안쪽 같은 경우에 보시면 여기서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복층 안쪽에 보시면 이쪽에 수납 공간이 또 있고요. 그리고 이 옆에 이제 화장대, 여성분들이 화장대 같은 용도로 쓰실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쪽에 보시면 계단실을 올라가는 쪽으로 해서 이쪽 공간들이 다 이제 수납 공간이라는 거. 그래서 수납 공간 같은 경우에는 디자이너스 오피스텔과 견주어서도 절대 밀리지 않았다라는 그런 느낌이고요. 전체적인 느낌은 이거는 이제 뭐 디자이너스처럼 호텔을 시공하는 쪽에서 이제 시공을 한 게 아니고 일반 이런 건축물들을 이제 건축하던 시공사에서 시공을 했던 건물이다 보니까 약간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디자이너스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있긴 했지만 굉장히 그 공간이라든가 구조 그리고 층고 그 외 나머지 기본 옵션들을 보시고 가성비로 접근하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오피스텔이었었습니다. 현재 형성되는 시세 같은 경우에는 뭐 저층에 뷰가 막히는 쪽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여기는 전세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월세 기준으로 해서 한 1000에 진짜 저렴한 물건들은 65에서 한 75 정도 사이에서 임대차 거래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자이너스 오피스텔과 마찬가지로 정익제이타워도 신발장 안에 보시면 이렇게 자주 신는 신발을 꺼내서 두실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었고요. 따로 이쪽에 이제 조명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이쪽에 보시면은 두 대가 같이 이제 설치가 돼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자료를 보고 같이 이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정익제이타워는 중국동 639의 6호에 세 필지의 건물을 올렸고요. 그 세대수는 그 디자이너스가 178실이었죠. 여기 요 정익제이타워 2차 같은 경우에 규모가 268실. 그리고 좋은 점은 뭐냐면 이 정익제이타워 2차 오피스텔 바로 옆으로 보면 1차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군자역 주변에서는 뭐 제가 그냥 말씀드리기에는 약간 랜드마크 느낌이 나는 그런 복층 오피스텔 정도 느낌? 그런 게 있었고요. 규모는 그 디자이너스보다 층은 낮았지만 전체 15층 중에 14층까지가 이제 그 주거용으로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여기 보시면 요 위로 해서 15층은 이제 약간 제가 이제 분양 당시에는 요런데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 레스토랑 같은 데를 입점시키려고 계획 중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약간 전체적으로 두 개의 현장들을 제가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이제 여기는 이제 외관이고, 뭐 중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성비를 따진다. 그러면은 정익, 그리고 디자인적인 걸 따진다. 그러면은 그 스테이더 디자이너스 오피스텔 쪽으로 약간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해당 영상을 마치고요. 혹시라도 광진구 일대로 그 오피스텔 입주 예정이시다. 그러면은 편하게 문의 주시면 제가 딱 몇 마디 이제 상담을 해보고 문의 주신 분의 스타일에 딱 맞는 그런 맞춤 매물로 해서 편하게 중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코로나로 요즘에 분위기가 많이 흉흉한데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사람 많은데 되도록이면 움직이지 않으시는 걸로. 저도 그래서 주일마다 어디 안 가고 집에만 이제 박혀 있는데요. 이런 힘든 시기도 이제 금방 지나갈 거니까 조금 더 힘내고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